Je mets le G? 한류가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한 지도 꽤 됐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넷플릭스 1위를 찍고 K-팝 한 곡이 빌보드를 강타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반드시 가봐야 할 성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은 20대 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엄마까지 모시고 오는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 가야 해. 거기 가면 이해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비행기표를 끊어버린 프랑스 모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20대 여성 크리에이터와 그녀의 엄마입니다. 이 모녀는 무려 3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딸은 열렬한 BTS 팬이고 엄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딸의 손에 이끌려 서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5일째 강남에서 시작해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이 모녀의 하루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Aujourd'hui, on part du côté de Gangnam. 강남. 한국인이라면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이 모녀에게는 어딘가 마법 같은 단어였습니다. 강남은 K-팝의 심장부이자 전 세계 팬들이 순례처럼 찾아오는 곳인데요. 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길거리 하나,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영상 속에서만 보던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하이브 빌딩.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K-팝 기획사 BTS를 탄생시킨 그 회사의 본사입니다. 건물 앞에 서자마자 딸의 눈이 달라집니다. Regarde tous les camions qu'il y a devant. C'est trop beau, tout le monde a écrit dessus. 빌딩 외벽에는 전 세계 팬들이 남긴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국적도 언어도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딸은 망설임 없이 마커를 꺼내 자신의 이름과 나라를 벽에 새깁니다. 한 줄의 글씨가 이 순간의 설렘을 통째로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팝 테마의 카페로 향하는 길. 그런데 서울 골목의 오르막 내리막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는가 싶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는가 싶으면 또 올라가는 서울 특유의 지형에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는데요. Ça descend, ça monte. Ça descend, ça monte. Oh là là. Wow. C'est dur. On a réussi, let's go. 지쳐가는 두 사람.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그 피로는 단번에 날아가고 맙니다. 헉헉대며 도착한 그곳. 딸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Maman, bienvenue chez BTS. C'était leur dressing ici. Oh, il est trop beau, ma vie. 이곳은 BTS가 데뷔 초 실제로 거주했던 공간을 그대로 카페로 탈바꿈한 곳이었는데요. 드레싱룸이었던 공간, 침실이었던 방, 멤버들이 썼던 소품들이 그대로 보존된 이 카페는 전 세계 아미들의 성지 중 성지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실제로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연습을 했던 그 공간에 서 있다는 것. 딸에게는 그냥 카페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음료까지 즐기고 나온 모녀는 이번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한국 지하철에 처음 탄 이 모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좌석마다 골아떨어진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C'est un délire. Comment les gens, ils dorment dans les transports. Ils dorment tous. 딸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Mais pourtant, ils sortent de fou le soir. En fait, c'est ce qu'on disait avec ma mère. On pense que ils mangent tôt, ils mangent leur plat. Comme ça, après, ils peuvent profiter. Et genre, c'est fini. Parce que je pense qu'ils ont des journées hyper fatigantes. Ou alors peut-être qu'ils déjeunent hyper tôt, genre. 이 말이 어쩌면 한국인의 하루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관찰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깨어나는 나라. 그게 바로 서울이니까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저녁 8, 9시만 넘으면 거리가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이나 파리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자정이 넘은 거리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새벽 1시에도 편의점이 열려 있고 라면집이 불을 밝히고 치킨집은 오히려 피크타임을 맞이합니다. 한국인에게는 그냥 일상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문화 충격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녀가 찾아간 곳은 작은 사찰이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수백 개의 불상이 줄지어 늘어선 광경을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습니다. Waouh. C'est trop, trop joli. Il y a des rangées avec des mini Bouddhas. Truc de malade. 이후 모녀는 거대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에 들어갑니다. 지하에 아쿠아리움까지 있는 이 스케일에 또 한 번 입이 벌어지는데요. 한층 한층을 올라가며 K-팝 굿즈 매장, 패션 브랜드들을 구경하다 아디다스 신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Elle coûte combien? 50 €? 51? Oh, Adidas, c'est trop beau les vêtements qu'il y a dedans. Je peux crever, regarde. Oh, je vais acheter une nouvelle valise. 65 000. 65 000, ça fait... Le truc est nouveau. C'est Adidas, 37 €. Adidas, en Corée, je craque. 37유로. 유럽에서 같은 아디다스 신발이라면 최소 2배 이상은 줘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딸은 새 여행 가방까지 사야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K-팝 전문 매장에도 들어가 구경을 이어가던 모녀. BTS 앨범과 굿즈를 보며 탄성을 지르고 친구에게 줄 선물까지 꼼꼼히 고르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작은 닭갈비 식당을 찾아가는데요. 예약도 없이 들어갔다가 잠깐 기다리라는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서 있는 모녀.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C'est des toilettes japonaises. Je vais pouvoir tester le jet. Je mets le jet. Comme ça. Je fais merde. Je me lève pour l'arrêter. Ah, me débattre. 웃음과 당황함이 뒤섞인 이 장면이 이 영상에서 가장 유쾌한 순간 중 하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이런 시설들을 당연하게 쓰지만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모험입니다. 닭갈비로 배를 채운 뒤 나온 계산서. 제대로 한 끼를 즐기고 나온 금액이 고작 34유로, 하나로 약 5만 원이었습니다. On en a eu pour combien là? Alors, attention. Est-ce qu'on en a eu pour cher? Pour 2 personnes, 34 €. Et ça va? 파리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식사를 프라이빗 룸에서 즐기려면 좋게 100유로는 넘게 나왔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같은 경험이 가능합니다. C'est là que tu te rends compte que Paris, en vrai, ça coûte plus cher, c'est ça qui est chiant. 이 말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는 걸 실제 금액 앞에서 한 번 더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한강을 가로지르며 뻗어나가는 거대한 물줄기,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조명들. 강변에는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고 배달 음식을 시켜 돗자리에 앉아 소소한 밤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 사이를 거니는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서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풍경. 밤 11시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딸이 말합니다. C'est le premier soir, on rentre à 23h. Que demain, c'est une nouvelle journée. 지치지만 멈출 수가 없는 서울에서의 하루. 그 느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보기에 파리보다 비싼 게 없고 파리보다 치안이 좋고 파리보다 지하철이 편하고 파리보다 밤이 더 살아있는 도시. 그게 서울이라는 것을 이 프랑스 모녀가 몸으로 증명해줬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꿔왔던 여행지였다는 사실. 가끔은 외국인의 눈을 빌려야 우리 도시의 진짜 온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외국 나가서 한국이 그리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의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